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비구이 위한 부동산 리스크가 연일 부각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비록 상승하긴 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은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심 대표님, 지금 중국 정부가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이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같은 거죠. 이게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하죠. 예,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15년 만에 이 주식거래 인지세를 현행 0.1%에서 0.05%로 절반으로 좀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이 주식 인지세,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인지세,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은 위축된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앞서 언급드린 주식 인지세 인하뿐만 아니고 심리적 개선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이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 거래 인지세 인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서 중국의 1년 만기 LPR 대출 우대 금리를 1%포인트 내리 인하 조치를 하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요. 증시 반응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번 28일서부터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단기 투자 심리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 경제 관련해서는 말일 발표 예정인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증시가 아침 초반에 세게 갔다가 좀 뒤로 밀린 것을 보게 되면은 증권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인지세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처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참 큰 변수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사회적으로 걱정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일본산 화장품 불매 운동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심 대표님,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예전에 보면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면 정말 과격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예. 그 주말에 그 중국의 그 SNS죠. 웨이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 30여 개 정도 그 일본업 그 화장품 그 블랙리스트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불매 운동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일본 그 화장품의 위상이 사실 그 고급 화장품 쪽은 일본과 유럽 쪽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중저가 쪽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그 일본 그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수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상당히 좀 타격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죠. 중국 내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체 여행 예약 취소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 대표님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뭐 정확한 통계 자료가 아직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추이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중국 여행사들이 이제 국경절 연휴를 계기로 일본 단체 관광 상품을 내놓기로 한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2019년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이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의 30%를 차지하는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해 중국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도 한화로 이제 16조가 넘는 금액으로 1인당 소비 금액 역시 1위를 했던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중국에서 이제 일본 불매 운동 이런 부분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기정사실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중국의 그간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런 반일 정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반사 이익 이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자, 그러한 효과 덕분일까요? 자, 중국의 강력한 일본 불매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자, 6호 소식이 지금 우리나라 중국 관련 소비주에 반짝 반등하는 긍정적인 흐름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 대표님, 요즘 이제 국내 중국 소비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조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반사 이익 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게 지난 8월 9일 날 그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카지노 같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 2019년도를 보시면은 그 월별 그 중국 관광객 수가 한 월별 한 50만 명, 연간 한 600만 명 정도로 보셨는데요. 그 지난달 같은 경우 한 24만 명 정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즉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이 되면은 지금 유입 숫자에 최소한 그때까지 맞춘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더 오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소비재의 반사 이익, 그에 따른 수혜 가능성 기대를 해본다면 그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 호텔 신라가 6호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자, 여 대표님, 이 호텔 신라가 여러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있을 텐데 그 중에 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종목이면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이부진 사장이 호텔 신라와 이제 신라 호텔 면세점, 신라 면세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 단체 여행 그 허용에 있어서 호텔 신라에게는 오너 리스크가 아닌 오너 역량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세간의 이부진 사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평소 손님과 고객을 극진히 대접하고는 이 사장의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까다로운 유커들의 이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단체 관광객 귀환의 수혜주가 될 것이면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21년 고점을 소화해야 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여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중국 소비 기대감 속에 호텔 신라의 주가가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심 대표님께 관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호텔 신라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그 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19년도 주가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그 관광객 수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은 이 단체 관광객의 효과가 없이 이제 나온 거죠. 자,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32억이 나왔습니다. 면세점만 발라보면 432억이 나왔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 한 190% 정도 증가를 했었고, 또 특히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그 영업이익률이 6.1%를 찍었는데요. 이거는 그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률을 찍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수요 주체는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죠. 이제 보따리상 줄어들고 이제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케팅비가 줄고 그렇게 이제 좋아진 거고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하반기 이익 턴어라운드는 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호텔신라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세 개가 있죠. 호텔신라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인데 아무래도 호텔신라는 거의 퓨어한 다른 업체들보다는 대부분의 이익이 이제 면세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 대표님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이러한 부분은 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 중국의 반일 정서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중국의 앞서 그 말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및 이 관광, 또 면세점, 카지노 등 관련주 관심이 꾸준히 좀 유지하시는 것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부 종목들 중에서는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꽤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과매수 구간, 이 기술적인 용어가 되겠지만은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은 또 기술적인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과매수 신호를 피해서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여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런 선례들이 요즘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반짝 상승했다 하락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예, 심 대표님, 여 대표님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 탑픽이 있다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심 대표님. 일단은 그 모멘텀 상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은 아무래도 이제 호텔신라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카지노 쪽은 약간 좀 좀 더 탄력적인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좀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제주도 카지노를 개장을 해서 이제 몇 년간 적자가 심화가 됐었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사실 공매도 1등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변하면은 쇼커버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상해에서 최근에 출발한 제주도로 기항하는 그 크루즈선이 53척 정도 신청을 했고 내년 3월에까지 이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접적인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의 유입 없이도 3분기에는 첫 번째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다 좋은데 주가는 또 이제 그만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급등했을 때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이제 기간 조정 내지 또 가격 조정을 또 줍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심우재 대표님 롯데관광개발을 언급해 주시면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릴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여 대표님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 토픽 종목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으로 3종목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 실적이 이제 뒤따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던 코스맥스,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중국 유통사와 화장품사의 점진적인 재고 소진에 따라서 하반기에 중국 법인 매출 회복 속도 또한 상반기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꼽아봤는데 호텔신라는 또 심우재 대표님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심우재 대표님이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또한 제주도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호텔 업계 소식을 따르면은 엔데믹 이후에 중국 고객 회복이 가장 돋보이는 곳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기준 바이두에서 파라다이스 시티 검색량이 연초보다 한 287%가량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략, 중국 관련 소비주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